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오늘은 9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이 재동포청 소식 여러분들에게 좀 모아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재동포청이 출범한 지 100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9월 13일부로요. 그래서 이 재동포청의 초대 총장인 이기철 총장이요, 직접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100일 동안 어떤 일을 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 그 로드맵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동포 문제와 관련돼서도 좀 언급한 그런 내용도 있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재동포청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는 가동하기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주요하게 그 내용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그에 앞서서 좀 두 가지 재동포청의 이 보도자료 내용을 좀 먼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25회 이 재외동포 이 문학상 공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1일부터요, 10월 3일까지 있고요. 총 6개 부문입니다. 시, 단편소설, 체험수기, 수필, 청소년 글짓기 등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신청 접수는 온라인으로 받고요. 구글 폼으로 이 신청서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이메일로 이 작품을 첨부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글 폼 신청서 작성, 또 이메일 주소는 제 하단에도 게시판에 공지를 해 드릴 테니까요. 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내용을 참조를 해서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래도 재동포 재단이 아니라 재동포 청으로 이렇게 승격되고 나서의 첫 이 문학 공모이기 때문에요. 더 그 가치가 좀 상승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세계 한상대회 올해 첫 해외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러니까 10월 11일부터 이 4일 동안 미국 오렌지 카운티 애너하임에서 열립니다. 지금 이 세계 한상대회는 2002년도죠. 중국의 이 화상대에서 이름을 본따서 이제는 한상대회로 이름을 짓고 매년 국내에서 실시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 재동포청 설립 후 처음으로 열리는 세계 한상대회, 그러니까 좀 변화가 있습니다. 먼저 명칭을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로 변경을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해외인 미국에서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칭 변경과 관련돼서는 세계 한상대회 운영위원회가 지난 7월 21일 온라인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명칭을 변경을 하는 그 필요성, 그동안 이 재동포의 주된 사업 영역이 무역업, 또 이렇게 상공업 이런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여러 가지 범위가 다각도로 넓어졌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또 외국인 기업도 이렇게 참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해하기 쉬운 그런 대명칭 필요하다 이런 것이 한상 사이에서 이렇게 꾸준히 제기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첫 이 해외에서 대회가 열리는 만큼 거기에 따른 좀 더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명칭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해서 이렇게 명칭을 변경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올해 2023년 대회 10월 11일부터 나흘간 미국 오렌지 카운티 애너하임에서 열리는데요. 이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 한인의 미주이민 120주년, 그리고 재동포청 출범, 이런 역사적 의미가 있는 해인 만큼 제21차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는 한상의 새로운 시작, 한미 비즈니스 동맹과 함께 라는 슬로건으로 보니까 이미 참가 신청이 이제 마감이 됐죠. 보니까 한 500여 개의 전시 참여 기업이 있고요. 3천여 명의 한인 기업, 또 한미 양국 정부기관들이 참여를 해서 역대 최대의 행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앞서 재동포청의 최근 보도자료 내용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부터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동포청 출범이 지금 100일을 맞이했고요. 그래서 이기철 총장이 100일을 맞아서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재동포 정책 추진 로드맵을 발표를 했는데요. 한번 좀 그 내용,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중점적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쭉 내용을 제가 보니까 조금 신선하게 관심을 가졌던 게 이 재외동포와 관련된 이주사가 되겠죠. 국내외 교과서에 수록하는 것을 추진을 하겠다. 그래서 그냥 국내 한국의 교과서뿐만 아니라 그 재외동포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국가의 이 교과서에도 이 세계 한인의 한민족의 있는 이주사 이거를 수록하도록 해서 인식 개선에 의한 노력을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동포 정책 추진 로드맵, 재동포청 출범 100일 성과와 향후 계획. 그래서 총 내용은 재외동포청의 미션 및 비전, 재외동포 정책의 변화, 새로운 재외동포 정책 추진 배경, 재외동포 정책 추진 로드맵, 이렇게 해서 정리 이렇게 내용으로 있습니다. 이 재외동포청의 미션, 그러니까 임무죠. 그리고 비전, 나아갈 방향, 어떻게 보고 있냐. 기본 미션은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의 공동 발전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과 인류의 공동 방향에 기여를 한다. 그리고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에 대한 재외동포 사회와 국민의 지지를 확보를 한다. 이렇게 미션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과 관련돼서는 자랑스러운 750만 재외동포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재외동포의 이 든든한 울타리이며 재외동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재외동포 사회의 대변자가 되겠다. 이렇게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재외동포의 개념, 재외동포 기본법 규정 제2조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요. 그리고 재외동포 출입국 및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규정 제2조의 재외동포,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한 규정을 이렇게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철 총장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 정책 수립에 체계를 잡는 데 주력을 했다. 그 결과인 재외동포 정책 추진 로드맵을 발표하는 자리를 그냥 기자회견을 갖게 됐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면은 한번 좀 재외동포 추진 로드맵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강조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한 7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재외동포의 의견 수렴과 관련돼서요. 이 재외동포 사회의 현장의 목소리, 또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해서 2023년 미국, 일본 등 이 4개국에서 동포 간담회를 개최를 했다. 그리고 2024년 내년까지는 중국 등 20여 개의 재외동포 다수거주 국가에서 동포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외동포 정체성 함량을 위해서 정부 예산안을 좀 늘린다는 건데요. 한글 학교 운영비 및 교사 육성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재외동포 청소년, 대학생, 모국연수 참석 인원도 현재 2,300명에서 5년 후에는 9,000명 수준으로 이렇게 확대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차세대 동포들의 자긍심을 갖고 동포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성을 교육할 계획이다.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올해 재외동포 재단 예산이 630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재외동포 청의 예산은 1,055억 원으로 거의 한 40% 가까이 증액되는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재외동포 초청 장학 사업, 중국 동포도 그렇고 고려인 동포나 이 재외동포의 장학 사업의 명목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공부하는 유학생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도 증액을 해서 사후 관리 등을 에도 좀 더 면밀하게 관심을 갖겠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세 번째, 재외동포들의 거주국 내 지위 향상을 위해서 재외동포 사회의 주요 민원사항인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 또 해외 입양인의 국적 부여를 위한 미국의 입양인 시민권법의 입법을 지원을 하겠다. 동포사회와 함께하는 공공외교의 일환으로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성과 한국의 역사 문화 등을 재외동포 거주국 교과서에 수록하는 사업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차세대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추진을 위해서 최근 방크 또는 민간 외교 단체죠.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다. 이렇게 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재외동포의 이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 특히 이 재외동포 쪽에 주요 현안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복수국적 인정 연령을 좀 확대를 해달라. 지금은 65세 이렇게 되는데요. 그걸 좀 더 나이를 55세인가요? 이렇게 하향 검토를 해달라. 이렇게 좀 주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외동포청이 이 부분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을 하겠다. 그러나 이 국민적 공감대가 좀 형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고, 또 이런 것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국적법 개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법무부하고의 이 협업을 통해서 방안을 모색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재외동포 사회와 모국 간의 교류 활성화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세계 한인 회장대회, 재외동포 전문가대회 등 다양한 이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부터는 세계 한상대회를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로 개편을 해서 진행을 한다. 이건 앞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게 이 재외동포 전문가대회를 적극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세계 한인 과학 기술자 대회, 세계 한인 법률가 대회, 세계 한인 여성 대회 등을 지원을 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힘쓰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 국격에 걸맞은 적극적인 재동포 보듬기를 위해서 해외 위난으로 피해를 입은 동포들에 대한 인도적 실질적 지원 방안 및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을 한다. 그래서 2024년도에 정부 예산안에 생필품 등 지원을 위한 예산과 원포 피해 동포, 파독 근로자, 고려인 등 소외 재동포 초청 사업 예산이 반영이 됐다. 그리고 지난 7월에는 신속한 이 동포 지원을 위해서 적십자와 업무 협약도 체결을 했다. 또한 이 역사적 특수 동포 관련 제도를 개선을 위해서 사할린 동포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역사적 특수동포, 이 사할린 동포, 지금 영주귀국과 관련된 사업, 대상자를 지금 확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지적, 이런 요구사항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할린 동포 지원의 실효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이 사할린 동포법을 지금 개정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현재는 영주귀국 사업 대상을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1인, 동배우자 여기에 이제는 한정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본인 배우자, 자녀의 배우자로 이렇게 확대 추진을 해 나가겠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여섯 번째는 이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관련 내용입니다. 이 국내 동포에 대한 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재외동포 관련 내용을 한국 교과서에 수록하는 등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 인식 개선 사업을 추진을 하겠다. 출입국 체류 관련 제도 및 모국 기환을 위한 연금, 보험 등 제도의 개선 방안을 검토를 하겠다. 또한 국내 동포를 한국 사회의 주요한 구성원으로 인식을 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등과 협력할 예정이다. 네, 해외의 750만 재외동포 중에서 한 100만 가까이가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동포들이 지금 가장 많고요. 그리고 고려인 동포들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재외 동포들이 모국인 한국 사회에 와서 더 소외되고 어떻게 보면 정체성이 더 뭐랄까요 흔들리는 그런 상황,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는데 어쨌든 뭐 한국의 교과서에 좀 재외 동포의 이주사라든가 이런 기환 이런 거를 좀 담아서 이 국민적 어떤 인식 개선에 좀 더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고요. 내지도 뭐 출입국 이 체류 정책 좀 더 동포들의 입장에서 좀 더 나았으면 좋겠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국민연금하고 이 보험, 건강보험이겠죠. 이런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를 하겠다고 그랬는데요. 이 국민연금과 이 건강보험과 관련돼서도 재외동포 입장에서는 다소 좀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 방안을 잡고 있는지 좀 더 알아본 다음에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저께인가요? 이 중국 동포,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있는 분이 이 국민연금과 관련돼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 국민연금은 그러니까 10년 이상을 부어야만 그 혜택을 보게 되죠. 그러나 10년을 붙지 못하고 이 사망을 하거나 그러면은 그 유족들도 그 국민연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걸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나오신 분도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국민연금, 건강보험, 제도 개선 방안 어떻게 재해동포청이 추진해 나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요, 이 재해동포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요. 궁극적으로 내국민 수준의 편리한 민원 행정을 제공을 하겠다. 그래서 이 강화문의 이 통합민원실 그리고 재해동포 360호 민원 콜센터를 개소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 동포들의 민원 서비스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끝으로 이 이기철 청장, 네, 뭐 이렇게 간담회를 마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해동포청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문턱을 낮추고 소통하는 재해동포청이 되겠다. 재해동포들의 손톱 및 가시를 빼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재해동포청이 되겠다. 또 현장 중심의 재해동포청, 또 변화하는 재해동포청이 되겠다. 설명이 가능한 정책을 추진하고 균형이 있는 반듯한 재해동포청이 되겠다. 네, 이렇게 또 간담회 마치고 소회를 밝히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이 100일을 맞이인 재해동포청이요, 좀 더 좀 추진 있게 이 동포들을 위한 어떤 그 대변인으로서 또 전담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네, 뭐 이와 관련해서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은 뭐 댓글이라든가 저희 또 이 카카오톡 또 아이디 또 이메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제가 또 여러분 알아본 대로 여러분들에게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 세계심 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